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사를 지내자마자 새언니가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놀라서 물었어요. 얘, 너 설마 지금 집에 가려고? 네, 바로 올라가려고요. 너무 늦었는데 자고 가지 그러니. 아니에요. 그냥 집에 가서 맘 편히 자는 게 좋아서요. 얘, 너 온다고 하길래 내가 이불도 좋은 걸로 사서 싹 다 세탁해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자고 가. 현준이랑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운전하다 사고라도 날까봐 그래. 어머님, 저 진짜 괜찮아요. 2시간이면 가는 거리인걸요. 엄마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새언니가 짐을 챙기고 있었기에 부하가 치밀어 오른 것인지 엄마가 투덜댔습니다. 그러게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니. 왜 굳이 와서는 사람을 심란하게 하는 거야? 어머님, 저는 진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조심해서 올라갈게요. 가다가 혹시 졸리면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 가면 되거든요. 그니깐 휴게소에서 쉴 거면 여기서 자고 가면 되잖니. 혹시나 우리 집이 시골집이라 지저분해서 그런 거니? 그런 거면 걱정하지 마라. 너 온다고 하길래 우리가 싹 다 청소해놨거든. 사실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이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모른다. 네? 자괴감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잖니. 시댁이 시골집이라 지저분해서 한 번을 안 자고 그냥 가는 거잖니. 비록 대궐 같은 그런 집은 아니지만 항상 깨끗하게 쓸고 닦는데 내 기분이 좀 그렇지 않겠니? 그동안 참고만 있던 엄마가 새언니에게 속에 있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가족들 모두 숨을 죽인 채 2사람을 바라만 보고 있었고요. 우리 새언니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 친정집이 많이 부유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오빠가 말하길 새언니 친정집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고급 아파트라고 했으니까요. 새언니 집에 첫 인사를 다녀온 오빠가 놀란 채 말을 했어요. 아파트 입구부터 다르더라니까. 무슨 고급 호텔같이 그렇더라고. 그런 집이면 혹시나 반대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근데 집안에 도자기 같은 것도 있고 엄청 고급스러워 보여서 조금 놀랐어. 그런 집에서 나고 자랐으면 우리랑 전혀 안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저기 용석이네 집 보니까 그 집도 무슨 은행 지점장 딸이랑 결혼을 했다는데 용석이 엄마가 며느리를 아주 상전 모시듯 하더라고. 어찌나 눈치를 보는지 보고 있으면 안쓰러울 정도라니까. 엄마가 근심 가득한 목소리로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오빠가 엄마를 달랬어요. 엄마, 우리 빛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데. 그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건 너한테나 그런 거지. 그 용석이 쳐도 처음에는 순수하다는 둥 그러더니만 시골집 보고 경기했다잖니. 엄마가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걱정스레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들은 것이 있어서 조용히 말을 보탰어요. 엄마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은데 그 용석이 오빠 와이프가 기절해서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 실려온 적도 있었거든. 뭐? 기절을 해? 언제? 난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말도 마. 과업으로 병원에 왔는데 병원 침대 보고 다 놀라서 난리도 아니었어. 우리도 나름 깨끗하게 관리하는 편인데 그러더라고. 아니 과업이 왜 온 건데? 그 집에서 귀뚜라미가 나왔다나 뭐래나 그러더라고. 시골이다 보니까 귀뚜라미가 방에 들어온 모양인데 그 귀뚜라미가 용석이 오빠 와이프한테 달려들었다고 하더라고. 뭐야? 그럼 그 귀뚜라미 때문에 기절까지 했단 말이야? 맞아. 호흡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서 왔더라고. 내가 듣기로는 태어나서 귀뚜라미를 그날 처음 봤다고 하는 것 같았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금방이라도 넘어갈 것 같더라고. 그날 있었던 일이 떠올라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고향 동네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동안 서울에서 근무를 했지만 이래저래 힘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자라는 마음으로 고향에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서울 큰 병원보다는 작은 병원이었지만 그래도 지방에서는 나름 큰 병원이다 보니 항상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가 걱정스레 말을 꺼냈어요. 거봐, 내가 뭐라고 했니? 아니, 귀뚜라미를 보고 기절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니, 뭐 기절까지는 아니고 과업이 온 거야. 그게 그거지. 귀뚜라미를 처음 봤다는 것도 놀랄 노짜네. 도시에서 나고 자랐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 근데 그날 용석이 오빠 가족들이 마치 죄인 마냥 손까지 앞으로 모으고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보기 좀 그렇긴 하더라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용석이 오빠 처가댁에서 우르르 뛰어들어와서는 용석이 오빠를 쥐잡듯이 하더라고. 아니, 용석이를 왜 쥐잡듯이 해? 말도 마. 가만 들어보니까 빨리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겼어야지. 뭐 하고 있는 거냐면서 장모되는 사람이 병원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러대는데 누가 보면 위독한 줄 알겠더라니까. 그날 용석이 오빠 엄마가 허리까지 숙여가면서 사과를 하고 있던데 보기 안 좋긴 하더라고. 거봐라. 내가 뭘 했어. 이 결혼이라는 게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건데 난 영 마음이 편치가 않다니까. 우리 집도 귀뚜라미 가끔 들어오는데 혹시나 그러면 어떡하니? 엄마가 다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장난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금 겨울인데 귀뚜라미가 어딨어. 거기다 엄마 딸이 간호사인데 뭔 걱정이야. 아무래도 난 썩 마음에 안 들어. 그냥 평범한 집안이랑 결혼하면 좀 좋아. 왜 그런 사람을 만나서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고 난리야. 엄마가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엄마, 우리 빛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그런다. 이름 자체가 빛나인데 안 그러긴 뭘 안 그래. 아주 빛나는 대접을 받고 살았겠구만. 결혼 전에 집부터 싹 다 고쳐야 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결국 오빠 결혼식 전에 부모님은 집을 새로 짓다시피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공사 내내 그 창문에 얼마나 집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엄마를 놀리기도 했어요. 엄마, 창문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혹시 귀뚜라미라도 들어올까봐 그래? 동네에 있는 귀뚜라미를 다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전에 싹 다 차단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부잣집 며느리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닌가? 좋긴 뭐가 좋아.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지. 엄마는 그냥 맘 터놓고 지낼 수 있는 며느리가 더 좋아. 그 뒤에 오빠와 새언니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오빠 부부가 집에 내려와서는 걱정스레 말을 꺼냈어요. 나 1년 정도 해외 지사에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아. 뭐? 해외 지사로? 그럼 같이 가는 거야? 아니, 이 사람도 회사 다녀야 하는데 나 혼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어쩌면 조금 일찍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도 신혼인데 꼭 네가 가야 하는 거야? 그래도 몇 년간 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다행이라면 다행이지 뭐. 오빠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내내 엄마가 새언니 눈치를 보고 있다가 물었어요. 신혼인데 어떡한다니? 혼자 있기 힘들면 친정에 가 있던지 해야겠구나.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수도 있대요. 그래도 미안해서 어쩐다니. 어머님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남편 회사 일인걸요. 새언니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빠가 다시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해외 지사 나가 있는 동안 이 사람 혼자 내려오기는 힘들 것 같아서 말이야. 명절이랑 제사 그럴 때 못 내려올 것 같아. 당연하지. 안 와도 된다. 나중에도 그냥 안 와도 돼.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다 챙기고 그래. 다들 바쁜데. 엄마가 오히려 기쁜 듯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새언니를 많이 불편해했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새언니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새어나왔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저도 이 집안 사람인데 당연히 참석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저 혼자라도 꼭 참석하겠습니다. 운전하면 2시간이면 오는걸요? 나도 없는데 당신 혼자 오면 불편해서 안 돼.
그냥 나중에 나랑 같이 오던지 해. 우리 부모님 그런 거 이해 못하고 그런 분들 아니시거든. 아니야. 이 집안의 며느리라고는 나 혼자인데 당연히 내려와야지. 새언니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다가는 엄마가 놀라서 외쳤어요. 아니다. 혼자서 뭐 한다고 내려와. 그냥 친정에 가, 친정. 안 돼요, 어머님. 그날 친정 가면 부모님께 한 소리 들을 거예요. 그냥 혼자서 내려올게요. 진짜 안 그래도 되는데 뭐 한다고 그래. 우리는 진짜 괜찮다니까. 엄마가 몇 번이나 새언니를 말렸지만 새언니도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뒤 오빠는 해외 지사로 떠났고 제사나 명절 때 새언니가 꼬박꼬박 내려왔지만 그로 인해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제사를 지내고 늦은 시간임에도 새언니가 집에 올라간다고 고집을 피웠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에 혹여라도 운전 중에 사고라도 날까 싶어 노심초사였어요. 그러던 중 결국에는 그날 엄마 입에서 자괴감이라는 말까지 터져 나왔고 새언니가 놀란 채 엄마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잠시 잠깐 동안 집안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다고 해야 할까요? 아빠와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 어리둥절한 채 서 있었는데요. 새언니가 많이 놀란 듯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해가 있는 듯한데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네 눈치가 보여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니들 결혼한다고 할 때 집도 싹 다 고치고 거기다 이불도 우리 딸이랑 같이 백화점에 가서 좋은 걸로 사서 싹 다 세탁해놨었다. 그리고 혹시나 귀뚜라미, 그러니까 벌레라도 들어올까 싶어서 너 내려온다고 하면 내가 골백 번은 더 확인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귀뚜라미요? 그게 왜요? 암튼 그런 게 있어. 내가 너한테 싫은 소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 혼자 올라가다가 사고 날까 싶어서 우리도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있어. 비록 우리가 널 낳진 않았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어머님,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집이 지저분해서라니요. 아무래도 우리 집이 시골집이다 보니 좀 그럴 수도 있잖니. 어머님, 저는 진짜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새언니의 표정은 속된 말로 벙찐 듯한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새언니의 모습을 보던 엄마도 역시 당황한 표정이었기에 제가 끼어들어 말을 했어요. 언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언니가 서울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 시골 생활이 좀 불편할까봐 그런 것 뿐이에요. 저는 진짜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걸요? 지금 너무너무 억울할 정도예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라 사실은 저한테 문제가 좀 있어서요. 라며 새언니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새언니가 어찌나 안절부절 못하던지 엄마가 궁금한 듯 다시 물었어요. 그 이유가 아니라면 그동안 도대체 왜 한 번을 안 자고 그냥 올라간 거니? 사실은 그게 저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니까 그 문제가 뭐냐고. 궁금해서 숨 넘어가겠다. 대체 이유가 뭐야? 엄마가 속이 탄다는 듯이 다시 물었고 새언니가 침을 꼴깍 삼키더니 큰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그게요. 제가 코를 좀 골아서요. 뭐? 코를 골아? 네. 코를 좀 많이 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해서 그랬어요. 제가 좀 참한 이미지였는데 놀라실까 봐서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될 게 있다고 고민을 하고 그 난리를 친 거야. 그게 코도 고는 데다가 이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주위에서 너무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코 골고 이를 갈아서 그랬다고? 순간 엄마가 배까지 움켜잡고 웃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동안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었기에 새언니의 시답잖은 대답에 웃음이 터져나온 듯해 보였습니다. 한참을 웃던 엄마가 인심을 쓰듯 새언니에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무슨 내외하는 사이도 아니고 가족인데 무슨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 제가 코를 고는 수준이 그런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서
좀 충격을 받으실까 봐서요. 그렇잖아도 지금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패키지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랬구나. 괜찮어. 그까지 코 고는 게 뭐 대수라고 걱정을 하고 있어. 괜찮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렴. 아무래도 저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을 건데 괜찮을까요? 아유, 괜찮아. 그니까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가. 내일 아침밥도 맛있게 차려줄 테니까. 알겠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저 원망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새언니가 가족들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장롱에서 깨끗한 베개와 이불을 꺼내서 작은 방 침대에 깔아줬는데요. 그날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표정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입이 귀에 걸려있는 엄마를 보며 제가 놀리듯 물었어요. 엄마, 그렇게 좋아? 그럼 좋다마다. 그동안 내가 괜히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미안하기까지 하구만. 근데 대체 코를 얼마나 골게 그랬는지 궁금하긴 하네. 네 새언니가 워낙 참해 보이잖니. 그러니까 그 뭐냐, 이미지 관리? 그런 거 하고 싶었던 거겠지. 부잣집 딸이니 더 그랬겠지. 그런가? 근데 우리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 코 심하게 고는 사람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긴 하더라고. 그건 덩치 크고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거지. 네 새언니처럼 여리여리한 사람이 코를 골아봤자 얼마나 골겠어. 그나저나 내일 아침을 맛있는 걸로 해줘야 할 텐데. 엄마가 그저 행복한 표정으로 아침밥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잠을 자기 위해 불을 끄고 누웠는데요. 우리가 잠이 들 무렵 어디선가 드르렁거리는 굉음이 집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문을 닫고 있었음에도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들려왔으니까요. 결국 부모님과 제가 거실로 나오게 됐고 소리의 출처를 알고는 기절초풍할 뻔했답니다. 엄마가 제게 조용히 속삭였거든요. 아니 이게 뭔 소리냐? 설마 네 새언니 코 고는 소리는 아닌 거지? 내가 볼 땐 맞는 것 같은데? 무슨 기차 화통 삶아먹는 소리가 들리네. 세상에나? 진짜로 이게 코 고는 소리란 말이야? 엄마, 새언니 깨니까 조용히 좀 해. 소리 들어보니까 그동안 새언니가 왜 잠을 안 자고 갔는지 알겠네. 우와,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엄마, 저 지금 뻐드덕거리는 소리는 이 가는 소리 맞는 거지? 얘, 저러다가 이빨 다 나가는 거 아니냐?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네 오빠는 그동안 어떻게 같이 산 건지 모르겠다. 엄마가 사색이 된 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새언니의 코 고는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는데요. 거기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새언니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지저대기 시작했는데 우리 강아지가 지저대자 다른 개들까지 지저대는 바람에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새언니는 꿀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개들이 아무리 지저대도 코 고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밤을 꼬박 지새우다시피 했고 다음날 아침 새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코를 좀 심하게 곤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잠들면 업어가도 몰라서요. 아니야. 그냥 뭐 우린 괜찮았다.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으니까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가씨, 저 때문에 잠 못 잤죠?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우리가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뒤 새언니가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잠시 후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혹시 어젯밤에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 들었는감? 도둑이 들었는 줄 알고 밤새 한숨도 못 잤잖아. 그러게 말이야. 나도 한숨도 못 잤지 뭐야. 엄마가 옆집 아줌마 눈치를 보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뒤 엄마가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묻기까지 했어요. 네 섹시 코 골고 이 가는 거 알고 있었니? 우린 진짜 C컵 했잖니.
그게 기막에 끼고 그러면 그냥저냥 잘만 해. 나도 처음에는 좀 힘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더라고. 나도 한번 잠들면 세상 모르고 자니까 나는 괜찮아. 그리고 지금 치료도 열심히 받고 있으니까 차츰 좋아질 거야. 엄마, 혹시 우리 빛나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니지? 그렇잖아, 도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당연히 아무 말 안 했지. 아무리 봐도 둘이 천생연분이구만. 근데 굳이 혼자 시댁에 안 내려와도 된다고 말 좀 잘 해봐. 무슨 소리야? 빛나가 아주 신나서 말하던데. 뭔 말을 해? 아무래도 시댁에서 잘 때는 신경이 쓰여서 코를 덜 고는 것 같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자고 와도 되겠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코 고는 소리 많이 안 났다고 했다면서. 어? 그게 그렇긴 했지. 라며 엄마가 급히 전화를 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새언니가 더욱 자주 놀러 왔는데요. 새언니가 놀러 오는 날이면 동네가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었고, 어느 날은 옆집 아줌마가 엄마를 추궁하게 이르렀어요.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 집 며느리만 왔다 가면 동네 개들이 밤새 짖어대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제는 마당에 나와서까지 들어봤는데 이 집 강아지가 제일 먼저 짖더라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말 좀 해봐. 그러게. 요즘 왜 그렇게 짖어대는지 병원에 좀 데리고 가봐야 하나? 근데 자기네 며느리는 뭐 한다고 그렇게 자주 내려온대? 여기서 한번 자고 가더니 편하다고 자주 내려오더라고. 얘는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벌레를 봐도 놀라지도 않아. 어제는 방에 무당벌레가 들어왔나 본데 색깔이 예쁘다고 한참을 구경하더라니까. 용석이네 집 보면서 지레 겁먹었었는데 알고 보니 우리 며느리는 순딩이야, 순딩이. 비록 코골이로 힘들어하긴 했지만 성격이 좋은 새언니로 인해 엄마의 표정은 다 감내할 수 있다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코골이를 빼놓고 본다면 새언니는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었거든요. 언젠가 한 번은 비가 오던 날 밖을 구경하던 새언니가 신나서 소리치기도 했어요. 어머님, 여기 개구리가 있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예, 그거 개구리 아니고 두꺼비야. 네? 두꺼비요? 콩쥐팥지에 나오는 그 두꺼비요? 저 살면서 두꺼비 처음 봐요. 근데 엄청 귀엽게 생겼네요. 넌 제가 무섭거나 징그럽지 않니? 아니요. 생긴 게 엄청 귀엽게 생겼잖아요. 신기하다. 라며 한동안 구경을 하다가 파전을 부쳐 먹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집에 들어온 엄마가 놀란 듯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용석이네 말이야. 지금 난리가 났대. 왜 난리가 나? 그 집 며느리가 절대 시댁에 안 내려오겠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그냥 얼굴 안 보고 살기로 했다잖니.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 거야. 그 집 지금 초상집 분위기야. 우리 며느리는 비록 코골이가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성격이 좋은 게 어디야. 그것도 치료받은 뒤로 많이 좋아져가고 있잖아. 그런 거 보면 부잣집 딸이라고 성격이 다 개차반이고 그런 것도 아니야. 네 새언니 봐라. 방에 벌레가 들어와도 밖으로 내보내주고 그러잖니. 저번에는 내가 오히려 기겁을 하니까 뭘 했는 줄 아니? 벌레들도 다 먹고 살자고 들어오는 건데 그냥 두세요. 그러잖니. 그 모습이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 내가 며느리 복은 있구나 싶더라니까. 엄마가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용석이 오빠네를 보며 충격을 받았던지라 더욱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그 뒤 오빠도 한국으로 돌아왔고 새언니 코골이도 많이 좋아져 가고 있답니다. 부모님을 따라 스스럼 없이 밭에도 따라 나가는 모습에 참 신기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